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검찰공화국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 자, 오늘도 서초의 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체포영장 기한 끝나버렸습니다. 재청구했다고 하긴 하는데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공수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또 봤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우리가 검찰, 네.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그러죠. 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이 수사 역량도 인력도 경험도 부족한 공수처가 왜 숟가락 얹으려고 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결과도 사실 기대 이하, 네. 기대 이하일 뿐만 아니라요. 저 국민에서 왜 저러지라는 아하.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음흠. 그 집행하던 날만 봐도요. 네. 공수처 검사들이 올라가서 음흠. 윤상현 의원과 왜 협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변호인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내란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네. 내란 공범으로 불려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협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변호인 선임기도 안 낸 변호인들하고 또 협상을 했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2차 협상했잖아요. 그런데 4시간, 5시간도 안 돼서 내려왔잖아요. 예. 예. 아니 경호처의 그 뚫고 어떻게 어렵게 들어간 사람들이 음흠. 저렇게 쉽게 내려오지?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가 공수처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쪽과 소통하고 있지 않냐. 아, 내통이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통이요. 소통하고 있지 않냐. 예.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건 최상병 사건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했죠. 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수사 역량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같이 갔던 경찰이 경호처가 계속 막으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네. 뭐 대중 뭐 수백 명을 동원해서 막으니까. 현행범 체포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들어줬다잖아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초기에 바로 치고 들어갔으면은 된다. 체포 가능했을 몇 거라고 명 그러잖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 공수처가 지금 사건 이첩 받아서 한 게 뭐냐 따져놓고 보니까 결국 윤석열 쪽에 시간만 벌어준 거예요. 맞어요. 그 시간을 벌어준 동안에 이른바 극우 단체들 모여서 집결했고 이게 거꾸로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예. 뭐 소통한다, 내통한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저거 왜 저러지? 네. 왜 공수처가 지금도 다시 의문이 드는 게 이 네. 사람 이러려고 이첩 요구했나? 초창기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이 가면서 갔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내 아무리 늦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체포됐을 겁니다. 네. 구속됐을 겁니다. 그 공수처가 가져가는 바람에 시간도 끌고 괜히 체포 소환 요청하다가 다 되고 체포 영장 발부 받는 것까지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집행도 뭐해가 그 시간도 놓쳐버렸거든요. 미적거린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뭐 공수처의 변호사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하죠. 예. 우수한 사람들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3년 하면 그 뒤에는 그 제명이 되지 않으면 임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뭐 다시 자기가 공모로 들어갈 조직을 찾는다든지 변호사 개업을 네. 한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애초부터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이 이거 검찰 15한테 조사받는 것 같더라고요. 15. 검찰 수사관도 아닙니다. 역량 있는 15.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은 공수처가 처음에 검찰로부터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이성윤 검사장을 부를 때 항제 소환이라는 뭐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 또 지금은 임세진 검찰과장이 그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때 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한 예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원래 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단히 위축된 거야. 아 이거 정치적 바람에 따라서 우리 막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미니 조직이잖아요. 네. 법령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청 저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네. 수사관은 40명, 행정직 직원은 20명. 굉장히 미니 조직이에요. 그래서 작죠. 이게 바람막이가 전혀 없어요.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시군요. 검찰의 제2첩도 고려한다. 이 부분은 되게 지금 되기 전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검찰의 제2첩이 아니라 특검에 넘기겠다는 취지. 그게 맞겠죠, 사실. 제일 맞겠죠. 설명이더라고요. 예, 예. 그건 뭐 저 이제 설명하는 과정을 쭉 내용을 보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네. 특검이 출범하면 넘긴다는 취지의 얘기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검찰에 제2첩 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국수본의 사건을 제2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수본에 하는 게 맞다. 아, 그래야 그 국수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이런 지금 논란이 두 분 다 법조인이니까 네. 논란이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가 검사냐? 그러면 검사는 뭐냐? 검사는 공소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밖에 없다. 이 사건 수사할 때는 검사지만은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럼 논쟁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논쟁은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너가 왜 하냐? 불법적이다라고 계속 지금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계속 해소되려면은 차라리 경찰에 빨리 제2첩하고 이미 지금 공조본을 꾸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그래야 정상적인 우리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다 가면 되죠. 가면 되는 거니까요. 된다면 예, 저는 그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절차상을 맞을 것이다. 자, 어쨌든 2라운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지금 연장 영장 신청도 했고요. 발부가 되겠죠, 곧. 자, 전망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2차 집행했을 때는 잡아올 수 있을까요? 체포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국민적 비난을 대단히 받았으니까 첫 네. 번째 같이 무방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쪽이 더 방비를 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철조망을 다 쳤더라고요. 네, 철조망 그리고 네. 앞에 차량도 차로, 네. 더 이게 가로막는 차량을 더 늘렸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만큼 또 계획을 더 철저하게 침투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하는 것도 사실 부분? 주저함으로써 네.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단호한 자세로 들어가야겠죠. 결국 수사는 기백이잖아. 기백과 팩인데 기백입니다. 예. 예, 공수처는 참 결여된 게 능력 없고 뭐 패기도 없고 뭐 결의도 없고 참 결여되는 것이 많은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다가 다시 슬쩍 집어넣고 그야말로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나라 수사 기능, 향후 우리나라 국가 수사 기능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재정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남긴 조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차 때는 뭐 이번 주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또 전망해 주시던데 그러면 기대감이죠. 기대감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영장이 오늘 밤이라도 나오면 예. 내일 당장 잡으러 집행하는 가야죠. 게 맞다라고 예. 보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경호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에 동하라고 하지도 않는 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기대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력도 늘리고 차량도 갖다 막고 뭐 철조망도 치고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쫄보라고 겁이 많다고. 네. 저 사람은 겁먹은 거거든요. 지금 한남동에 웅크리고 앉아서 겁먹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서 구속이 되나? 네. 한남동 관저에 갇혀 있으나 감옥은 마찬가지다. 아, 또 감옥이다. 감옥이지만은 근데 저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를 내란 우두머리를 잡아 넣어야 진정이 되는 겁니다.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남동에 가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내란의 연장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40여 명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있더라고요. 내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 징계 때도 버티기로 일관했던 적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못하는데 버티는 거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버티기를 잘한다. 예, 네. 그러니까 겁은 많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뭐 겁이 없어 보이지만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겁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 경찰의 막강한 경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 그렇게 보는데 그 상황이 그럼 순순히 될 거냐 상식적이라면 다들 그 이제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었던 전직 검사들 얘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체포된 상태로 나가겠냐 검사실에 가서 체포영장이 집행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진 출두하고 예. 예, 할 것인데 근데 그거는 윤석열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분들이네요. 예. 그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었는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상식으로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상식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시간 지금 공수처가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주도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공조본이. 예. 그러면은 아까 저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패기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또 맞으면 야 겁나는데 또 가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포기하고 돌아가자. 저는 2차, 3차 아. 사실은 아니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을 받아서 단 한 번 5시간 시도하고 마는 그런 수사기관이 있었나요? 없죠. 그리고 잡아와야죠. 그리고 체포영장 수령을 거부하는 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차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협조할 줄 알았다. 저런 참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네. 과연 해낼 수 있을까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해야죠. 하는 게 맞고 나와야 상식인데 이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곧 아마 발부가 될 거고 곧 또 집행을 재차할 겁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제 네. 관건은 네. 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바로바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첫 번째 그게 가장 관건일 커요. 겁니다. 예. 예. 그럼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막으면. 막으면 막 권고하고 예. 지금 그냥 드러내면 돼요. 그냥 체포하면 지금 돼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하고 있다. 현행범이십니다. 하고 예. 잡아가면 돼요. 그냥. 바로 예. 방송하면서 네. 예. 그리고 찍고 활용하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촬영도 한다고 하길래 체증하면서 한다고 하길래 들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체증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뭔가 그걸 잡지를 못하면 그건 뭐 사실 안 되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권력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내란죄 이거 제외한 거 탄핵 사유 이게 계속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하나의 그 여론몰이 네. 법을 잘 모르는 그리고 그 변론 준비 기일 절차 그 내용을 지켜보지 않은 국민들을 위한 여론 호도용일 뿐이죠.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쟁점은 그 이제 4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 계엄령 선포 행위가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전시사변 뭐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 선포 행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고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것인가? 그러니까 계엄령의 위헌성. 두 번째는 포고령이 적법한가? 첫 번째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이 문제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 없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려고 한 행위. 이거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저지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은 거. 네. 이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니까 이거
이걸 중점으로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지. 그런 의미지. 예, 우리는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그 요건별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제 법을 알면서 저희는 여론 호도용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저희는 거죠.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뭐 동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특히 법조인들 권성동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일단은 예. 그 내란죄를 뺀다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 프레임에 갇힌 거죠. 사람들이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란죄를 빼면 이게 어떻게 뭐가 돼? 예. 이게 갑자기 그러면 이게 탄핵이 되는 거야라고 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 한남동의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모으게 되는 일종의 프레임인데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그래서 내란죄를 뺀다는 게 내란 행위 자체를 헌법재판에서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루는데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내란죄를 왜 빼? 내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내란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그 국민의힘 법률가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법률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아닐 텐데 내란이라는 게 우리가 형법상 내란이 사형 내지는 무기밖에 없잖아요. 예. 그만큼 무거운 벌이고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한테 내란 외하는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선거법에 위반했다고 과거 얘기 부정하는 발언 하나 했다고 인식의 차이 문제를 가지고 왜 구속 안 하냐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내란죄를 범했는데 그것도 그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TV에 다 받지 않냐 당신들도. 공제 사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제 사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종의 프레이밍 작전에 국민들이 말려든 거죠. 일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지만 내란죄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 무죄라는 걸 자기가 주장하면 되지만은 네. 탄핵재판에서는 내란 사유가 인정되니까 사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파면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근데 이거를 속이는 거죠. 사실 국민들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자꾸 호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란 행위에 대한 거는 헌법재판에서 다툽니다. 탄핵하는데 다툽니다. 다 합니다. 예. 그런데 내란 행위의 위헌 여부는 따지는데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사형을 때릴 거냐 무기징역을 때릴 것이냐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란죄 수사가 근데 왜 이 사람들 내란죄 뺀다고 난리치면서 왜 내란죄 수사에는 협조 안 하죠? 그러니까요. 내란인가요? 그러면 그 겁나서 저러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주장대로 왜 내란죄를 빼냐고 난리를 치면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내란죄 무죄면 수사받아야죠. 그렇죠. 당당히 입증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납득하기 어렵고 이게 지금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그 국민의힘의 많은 수의 의원도 문제예요. 어제 관저 앞에 44명입니다. 네. 거기 가 있는 게 이게 저는 도대체 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됐는데 무슨 네. 사과냐라고 하는 것은 국당 지지자 중에 한 20-30%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그리고 연속 2번이나 탄핵당하는 대통령이라니 우리 당 부끄럽다라고 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큰 쪽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30%를 보고 예. 이게 민주주의 곧바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진 이후로 의회에 그 총을 들고 난입을 했을 때 굉장히 미국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정립한 원칙이 이 3가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의 카테고리에 이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게 3가지 원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
세 개 다 하등되네요. 이것도 모두 해당. 그래서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분들은 윤석열도 선을 넘고 이 국당위원들도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니까 천하람모 의원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들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하면 된다.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하면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조경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거죠. 국민을 지키는 대표이지 대통령 한 사람 지키겠다고 나서는 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재섭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탓에 보수상관 초과상관 다 태운다 보수들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느슨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른바 중도층들이 다 돌아서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네. 결국은 친윤당 그 사람들이 친윤들의 핵심들이었잖아요. 친윤 TK. 예, 그 친윤당 뭐 영남 사람들 TK, PK 뭐 다 뭐 몰려갔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다들 그런 평가들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네. 국민의힘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다들 그걸 걷어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일 때가 나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그나마, 모습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뭐 특히나 윤상현 의원은 드루킹 저쪽 명태균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나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아마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한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나서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44명이 나가 있고 네. 그래도 그나마 저기 가지 않거나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나마 그런 한 5, 60명 의원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쌍특검법 처리가 되는데 그런 이탈표 같은 게 좀 생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분의 2가 넘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군요. 예. 저기에 뭐 나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 당이 소생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폐허를 만든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될 텐데 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당을 새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네. 내일 집행에 나서면은 또 몇 명은 그 지키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설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 그 체포영장 집행이 적기다는 거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본회의를 하니까요. 8일 날. 지금 네. 그 이제 내용이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일 그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게 어쩌면 상식적이다. 내란 특검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이 사태가 빨리 종결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종결이 안 되면은 종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은 최소한 여기에는 동의해야 된다. 내란 특검에는 동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자면은 그럴 분들이 꽤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뭐 영장 집행 그리고 또 특검법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는데요. 참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어떤 정치학자가 1980년대에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달러에 이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세웠고 네. 그것이 이때까지 통용되어 왔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무너뜨린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낸 나라가 될 뻔했죠. 우리나라가. 미꾸라지도 아닙니다. 괴수 아닙니까? 미치광이 괴수 아닌가요? 요새 네. 표현을 그렇게 하대요. 또 거짓말 했다서 또 하고 네. 영어로 라이를 쓰더만요. 또라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수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